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시장 재밌죠?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1조, 기관 투자자들 9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뭐지? 이제 주시장 끝나는가 싶다가도 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옵니다.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주시장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 계속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고 굉장히 괴팍하게 움직이고 마치 중2, 뭐 고2 여학생의 마음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뀝니다. 예,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섣불리 너무 아까도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또 갑자기 어제까지 우울하던 이 마음이 오늘 또 급반색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진 것처럼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예.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외국인이 기관이 보면 들어왔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수를 했네 라고 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나도 낙담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희망적일 필요도 없고 냉정하게 자꾸 제가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셀트리온이 이렇게 국민연금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뭔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늘 얘기하죠. 회사는 좋아요. 회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회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좋아요. 그런데 보시면 웃기게도 기술적으로 그래도 절대 깨지지 말아야 되는, 절대 지지해야 되는 이 242동 평균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때도 터치하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오늘 뭐 셀트리온의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또 V자 반등이 또 나올지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뭐 무조건 V자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다시 또 꼬꾸라진다 이거를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서정진 회장도 모르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 만든 사람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펀드 매니저 알까요? 모릅니다. 국민연금 알까요? 알면 얘가 팔았겠습니까? 아니죠. 얘네들도 몰라요. 얘네들도 예측을 해 가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계속 포트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셀트리온이 지금 떨어진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들만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시장의 어떤 약간 미묘한 변화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버블도 있고 그 버블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움직임 트렌드도 있고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연기금에서는 여기서 팔아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뭐죠? 오늘 외국인들은 사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는 팔고 있을 때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반대의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 재밌는 게요. 팔 때는 떨어질 때는 파는 것만 보입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호가창을 보면 왜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오늘 또 보면 미친 듯이 삽니다. 미친 듯이 사요. 얘는 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 종가 또 왜 이렇게 500원 올려가면서 왜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살까. 또 보면 매도 호가창이 많죠. 자, 주가가 올라가는 날의 호가창 흐름의 특징이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도 잔량이 많은데도 주가는 올라가고 매수 잔량이 많은데도 주가가 떨어진다. 세력들은 오늘은 올리겠다. 올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CGN 한번 볼까요? 자, CGN 뭐죠? 매수 호가창이 많습니다. 그렇죠? 매수 호가창 잔량이 많죠. 매수 호가창 잔량이 많은데도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왜 CGN은 또 못 올라갔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또 다 올라갔는데 왜 CGN은 또 못 올라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CGN 쪽은
아직도 전망이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수급 적으로도 크게 매수세가 안 들어왔고, 예, 앞으로 이게 백신이 계속 보급되면 시즌에게는 악영향이구나. 근데 셀트리온은 오늘 아침에 기사는 유럽 쪽으로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나오긴 했으나 부모허가 검토 뭐 앞으로 이게 나오긴 했으나 어쨌든 저쨌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램시마 뭐 각종 파이프라인이 워낙 튼튼한 부분도 있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코로나 치료제 품목 허가 때문에 오늘 이렇게 10% 급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 뭐 올리페스라든지 뭐 다 나온 거죠. 알테오젠 뭐 다 나왔습니다. 얘만 나온 게 아니죠. 앞타바이오 다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과도한 낙폭, 과도한 하락이지 않았나. 우리나라 K바이오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기술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미국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면 또 계속 이런 기조를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데, 또 무서운 게 주식이 또 이런 기술적 반등 나오고 또 꺾어지는 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마찬가지겠지만 그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도 중요하고 앞으로 전망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이 산업이 되는 산업인지도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수급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주식시장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제금리 변동도 중요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매매 트렌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과열 양상인지 아닌지 뭐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어떤 돈의 흐름도 중요하고 계속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밖에 없죠. 예. 결국 오늘 이런 주식시장의 급반등은 저는 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을 자문해드리는 분들께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글을 썼는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어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2조 원 가량의 순매수 어쩌고 저쩌고 결국 돈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결국 우리가 예금금리에 대해서 1%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대체 투자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가야 할 곳은 주식시장입니다. 가야 할 곳은 주식시장이고 그 가야 할 곳의 주식시장의 주식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싸졌고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비주얼상 주가가 내가 알던 주가보다 더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돈이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지금 수많은 국내 어떤 국민들이 예금과 적금을 이렇게 깨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 현금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주식을 사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호로록 올라가는 거죠. 그때 참지 못하고 따라가는 세력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도 수차례 순매도를 많이 했고 그 매도한 자금의 환매성 매도 자금이 환매해 줄 거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포트 조정을 하면서 좀 남은 돈도 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빅피처는 어떻게 될지 큰 그림은 어떻게 될지 봤을 때 결국 주식시장 자체는 살아남는다 가져간다 라는 얘기를 어제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미친듯이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기업은 어떤 산업은 어떤 종목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미친듯이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 또 오늘도 이런 와중에서 또 떨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예, 뭐죠? 얘는 뭐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얘기 드렸던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갑니다. 여기 보세요. 예, 이 한국 석유는 얘기 좀 드렸죠. 예, 한국 석유. 네. 이런 주식이 이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니까 보니까 또 올라가기도 하고 재밌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또 핵심적인 거 제가 또 얘기 드려야 되는 부분은 신용 미수 안 질렀던 분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시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 있었는데 어저께 오늘 아침에 신용 뭐 반대매도 다 털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예.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작가에
반대매도 나간 사람들, CGN 반대매도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반대매도 오늘 아침에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담보 부족으로 해서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돈을 메꿔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독이 되나 싶어서 다 반대매도를 했는데 오늘 10%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절대 앞으로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나는 신용 다 털렸어. 주식담보대출 다 털렸어. 이제 난 주식 없어. 안 할 거야 했는데 오늘 올라가니까 또 산 거죠. 또 산 거죠. 급등하자마자 10%에 또 산 겁니다. 네, 미치고 팔자고 미칠 노릇이죠. 그런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가짐으로는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멘탈을 잡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뭐 더 많이 벌겠다 욕심이 내면 낼수록 끊임없이 하염없이 그 욕심에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힘드신 분 힘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F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오늘도 직원들 교육도 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앞으로 2번, 3번, 10번, 20번 아주 더 실패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주식 자문을 해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실패를 아마 할 겁니다. 네. 끊임없이 아마 실패를 할걸요.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자문을 해드리는데 모든 주식 100개의 주식을 자문해드리는 주식이 다 가격을 맞출까요? 절대 못 맞춥니다. 제가 60% 맞추면 저는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100개의 추천주 중에서 제가 40개를 틀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50개만 맞춰도 저는 성공입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개만 맞춰도 저는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50번의 실패를 아직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번의 실패를 아마 하지 않을까.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겠죠. 작은 실패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젊은 친구도 있을 거고 제 방송을 보는 뭐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50대 뭐 60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앞으로 더 또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되고요. 그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욕심을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욕심만 줄이면 주식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자문을 해드리면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수익 실현 합시다. 수익 실현 하시고 빨리 한국백혈병 성함협회나 우리 미랄복지재단 어린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십시다.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 용돈이라도 좀 드립시다. 우리 친구 가족들 고기라도 한 점 사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드려요. 최근에도 수익 실현한 것들을 다 그렇게 매도를 하고, 근데 보니까 주가가 빠졌네? 오케이 땡큐. 그러면 또 금융주가 싸네요. 은행주 좀 사보겠습니다. 은행주 좀 사서 좀 수익 좀 내볼까요? 아니면 뭐 이거 좀 좀 저렴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는데 뭐 스펙주 중에 뭐 괜찮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사볼까요? 또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저렇게 계속 기회가 그런 기회들이 뭐 한 달인 뭐 하루에 매일같이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2달, 3달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나면 나중에 1년에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계좌가 어느 정도 안정권의 궤도에 접었으면 그 수익 난금을 또 찾아서 빼고, 그 돈은 저 투자하지 마세요. 빼세요. 지금 다시 원래 원금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주식에 실패할 이유가 없죠. 왜? 이미 수익 난 50% 100% 수익 난 거에 수익금이 다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저는 자문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도 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로 매매로 실패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건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비중 조절 항상 미수 신용 반대면 주식 남대출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